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사기원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도 5월 14일 날 GPT-4.5가 새로운 모델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개의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특히 이번에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도 혁혁하게 개선되는 모형들을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을 저와 함께 영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관식의 의견들, 소비자 의견들을 가지고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 올릴 예정이고요. 상세한 파일은 여러분들께 현재 제공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는 능률협회나 다른 곳에서 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프롬프트는 제가 공개를 해드릴 텐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아직 보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공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저와 관련된 강의를 수강해 주시게 되면 능률협회도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챗GPT를 활용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감정 이미지하고 해당되는 감성 강도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번 사례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GPT-4하고 GPT-4.5, 이게 말이 잘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전체라는 부분인데, 이게 좀 말이 잘 안 붙는데, 해당되는 처리 속도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개선이 됐는지도 같이 한번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감성 분석에 대해서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성 분석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의견을 가지고 긍정적, 부정적, 그 다음에 유보적, 그렇고 세 단계로 분류하는 것을 감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감정 분석이라는 것은 느끼는 정도를 다양한 이모지로 표현하는 것을 감정 분석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감정은 감정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시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도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감성 분석으로만 하게 되면 감정 분석하고 감성 분석의 차이점이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이모지로만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프롬프트를 보여드릴 건데, 감성 강도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치와 정량화로 표현하게끔 만들 겁니다. 하게 되면 어떤다? 변화 정도, 해당되는 정량적인 분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정 분석을 위해서라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어떤 이모지가 있는지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해당되는 이모지 부분 말씀드리면 감정 분석입니다. 감정 분석은 요거 감정 분석이라고 되겠다. 예, 감정 이미지라고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감정 이모지. 네, 이렇게 좀 바꿀게요. 감정에 어떤 감정이 나타나는 설명과 해당되는 이미지를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한 68개 정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5점 척도는 다음과 같이 이모지,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점 척도입니다. 11점 척도는 해당되는 부분에서 0점부터 10점까지, 0점부터 10점까지 해당되는 이모지를 제가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척도는 해당되는 0부터 1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감성 강도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처럼 점수화로 산출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 이모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처럼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게끔 표현하는 것을 감성 이모지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실제로 주관식의 의견을 가지고 정리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우선 주관식 의견부터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주관식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고객의 불만족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감성 강도 분석과 감정 분석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저와 함께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해당되는 요일로 날짜형으로 다시 한번 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도 일괄적으로 다 통일을 시켜서 분석하는 것이 더 맞는 부분인데, 현재 이 과정에서는 간단하게 저와 함께 감성 강도 분석이 무엇인지, 그 다음 감정 분석이죠. 사례를 살펴보시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챗GPT를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두 가지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각각 두 군데를 접속을 했는데요. 요게 엣지는 요렇게 나오네요. 요걸 반토막을 내니까 조금 모양새가 조금 다르게 나오네요. 예. 크롬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당되는 부분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엣지만 이렇게 좀 화면상의 UI가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화면으로 동시에 진행을 할 건데 하나는 4.0으로 진행할 거고 하나는 4.5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를 우선 넣기 위해서 감정 이모지를 그대로 이렇게 탑재를 하겠습니다. 감정 이모지를 그대로 제가 이동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의견, 여기서 아무거나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 셀을 붙이게 되면, 이 셀을 그냥 갖다 붙이게 되면, 네, 이렇게 붙여지실 거고요. 요 이미지는 없애겠습니다. 똑같이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프롬프트로 넣고 같이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엔터로 여러 줄을 내리시고 다음 같은 프롬프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프롬프트인데요. 자, 프롬프트는 해당되는 감성 분석표라고 놓고 이렇게 만들면 추후에 챗봇으로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매 초기서부터 해당되는 부분 주요 내용 5점 강도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그냥 감성 분석이라고 넣으시면 해당 분석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강도까지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는 1부터 5까지, 11점은 0부터 10까지 숫자로만 표현하고 감정 이모지는 첨부한 엑셀을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추가적인 주요 인사이트까지 여기까지 해볼 건데 이게 잘 주요 인사이트는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를 그냥 붙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당되는 부분에서 컨트롤 V 붙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감성 분석표 실행해 주세요. 네, 요거를 카피해서 제가 이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똑같이 집어넣겠습니다. 해당되는 4하고 4.5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도록 하죠. 현재 왼쪽 부분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4고요. 오른쪽은 최근 버전인 4.5라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속도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4.5가 훨씬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심층적인 분석도 더 결과치를 얻는 것이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들도 여러분 보시는 것도 더 잘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해당되는 부분이 요 왼쪽과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떨 때는 얘가 더 좋고 어떨 때는 얘가 더 좋게 나오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 때로는 얘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단계는 얘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좀 내용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감정 이모지 같은 거는 이쪽이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감정 부분은 이쪽이 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해당되는 주요 인사이트 부분도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해당한 부분이 나오는데 처리 속도는 아무래도 4.5가 더 빠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4로 돌리는 게 더 내용들이 다 정리돼서 분석되는 거는 이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상세하게 나오는 것도 있어서 요거는 감성 분석표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감성 분석표 작성하세요. 다시 한번 요청해 볼게요. 네. 감정 이모지가 너무 이렇게만 나와서 주요 감정 요거하고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건 조금 더 프롬프트를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와 같이럼 해당되는 5점에 해당되는 감성 강도의 점수를 가지고 변화를 보실 수가 있겠고 요거를 날짜별로 그 변화를 보고 싶다라고 막대 그래프나 선 그래프의 변화 정도도 우리가 인사이트를 도출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 더 해봅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감정의 감성 강도 변화 추세를 파악하고자 한다.
Shift 엔터 관련한 그래프를 차트를 그래프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할 건데요. 한글 폰트를 적용을 할 겁니다. 한글 폰트. 네, 해당되는 폰트를 집어넣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축과 Y축, H축, Y축 틱스를 적용하라고 하겠습니다. X, Y 틱스 함수 적용하여 한글 폰트 적용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한글 폰트가 제대로 이제 출력이 되실 겁니다. 자, 실행해보죠. 과연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처리 속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4, 5가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볼 때는 3배 이상 빠르는 것 같아요. 해당 부분을 강도 분석에 대해서 변화량 이렇게 주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이거를 날짜별로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요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더 프롬프트로 좀 손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주요 내용들과 변화량을 한번 좀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롬프트만 잘 만들게 되면 보다 감성 분석과 감정 분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해당되는 부분이 더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입력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이게 날짜 월만 집어넣으시면 해당되는 시차 분석을 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날짜 형태로 집어넣으면 실제로 갭을 분석을 합니다. 시차적인 분석도 충분한 게 가능하다는 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롬프트를 조금 더 수정을 해봤습니다. 다음과 같처럼 좀 더 자세하게 사례를 놓고 분석을 해봤는데 테스트 결과 아무래도 4, 5에 비해서 4가 더 풍부한 결과치를 얻어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요 부분 모형에 대해서는 4, 5가 조금 처리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더 제가 한번 다양한 측면에서는 이게 더 분석 결과가 더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례에서 다른 자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한번 열 거고요. 여서도 한번 다시 한번 새로운 챗을 오픈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 텍스트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감정 이모지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정 이모지도 제가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프롬프트도 다시 한번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투입할게요. Shift 엔터로 조금 여유있게 넣을 거고 해당되는 이미지 부분은 지우고 동시에 다시 한번 4, 5와 4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처리 속도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대다수 제가 볼 때는 4, 5가 처리 속도가 좋았었는데 품질적인 부분에서는 감정 분석에서는 좀 차이가 나네요. 해당 부분은 감정, 이모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겠는데 불만족하고 만족 이렇게만 나와서 조금 제가 예상했던 내용들하고는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당되는 4, 그 다음에 4, 5 결과치를 보시는데 훨씬 더 오른쪽이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불만족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의견 자체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데이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네, 카피해서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표 분석표
표 작성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챗봇으로 만들게 되면 좀 더 충실하게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런 주관식 의견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막강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하니까 좀 잘 나오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화남, 네, 매우 화남. 이 부분들이 좀 더 이제는 이제 상세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하니까 몇 번 학습을 하니까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불안, 충격. 근데 여기가 조금 더 풍부한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주요 인사이트 부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위 결과를 기반으로 주요 데이터 포인트 제안해 주세요. 한번 요청을 다시 한번 할게요. 네, 주요 데이터 포인트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요 몇 개의 프롬프트만 쓰셔도 해당되는 부분이 주요 적용 관계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강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감정 이모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서는 감성 강도와 감정 이모지를 동시에 추가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근데 요 내용 정리는 얘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인사이트 부분이나 그런 내용들을 데이터 포인트를 정리하는 것은 사후가 훨씬 더 품질적인 부분이 더 상세하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했는데 데이터 포인트인데 데이터 포인트 부분에서 이걸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결과치를 보시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한 결과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처리 부분만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감성의 강도, 충격,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좀 애매하네. 어떤 게 더 좋다고 보기에는 조금 나중에 한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모지는 훨씬 더 충실하게 나오는 게 이게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제가 더 분석을 해서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GPT-4, 그 다음에 GPT-4.5를 통해서 다양한 감성 분석과 감정 분석, 강도 분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 기법을 최초로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해당되는 이모지는 현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 올리드리기가 조금 누락된 것들이 있어서 아직은 좀 공개 드리기가 어렵고, 유료나 공개 교육을 듣는 분들에게는 해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사경환이었습니다.